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저희 행사가 시작될 예정이니까요. 참석자분들이나 관계자분들께서는요, 앞쪽으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사의 진행을 위해서 휴대폰은 무음이나 진동으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연한 가을인데요. 여러분 멋진 가을 보내고 계신가요? 네, 가을에 낙엽이 알록달록 물들듯이 올 한해 열심히 걸어오신 여러분들의 노력도 지금까지 걸어오신 여러분들의 인생도 예쁘게 물들고 있을 것 같은데요. 동의신다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포럼을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 포럼은 총 2개의 세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후 1시부터 3시 반까지 발표자분들의 발표와 토론 패널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5 정선군 도시재생 포럼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준 사부 번영회장님이 지역 축제에 대한 평가 및 방향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북 번영회장 김경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역 축제에 대한 평가 및 방향성입니다. 저희가 석탄문화제를 금년에 29회째 주민 주도 행사로 치러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0주년을 맞이해서 그동안 저희 석탄문화제가 지역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하고 이런 내용을 주제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를 좀 보겠습니다. 목차는 축제 개요, 그 다음에 축제 필요성, 그 다음에 목적, 석탄문화제의 분석, 개선 방안 및 방향성, 그리고 기대 효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석탄문화제는 지역의 석탄 산업의 역사와 문화를 기념하고 계승하기 위한 축제입니다. 과거 지역 경제의 중심이었던 석탄 산업의 유산을 보존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행사 일정 및 운영체계는 2026년 6월 예정에 있습니다. 장소는 탄강문화공원과 유공원 거리 일대로 투트랙으로 진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투트랙으로 진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행사의 목적에 필요한 지역의 경제성, 지역의 번영을 위한 그런 내용들을 담기 위해서 주간 행사는 탄강문화공원에서 진행을 하고 야간에는 시내에서 먹거리 행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축제 필요성에서 보면 저희 석탄산업은 1970년대에서 80년대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에너지고 주축이었던 석탄 산업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그 석탄 산업의 유산을 보존하고 그 가치를 활용하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축제를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 사회에 이바지하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가치를 보면 미래 세대에게 석탄 산업의 역사와 의미를 전달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축제의 목적에는 석탄 산업 유산의 보존, 역사적 가치가 있는 석탄 산업 유적지를 보존하고 간부들의 생활상과 문화 기록 및 전시를 하고 산업 유산의 현대적 재해석 및 활용을 할 수 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지역 정체성 강화는 석탄 산업을 통해 형성된 지역
고유 문화를 발굴하고 지역 주민들의 자긍심과 소속감을 고취하고 세대 간 지역 역사 공유 및 이해를 증진시킵니다. 그리고 지역 특색을 살린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에 강화를 해야 할 것입니다. 관광 활성화 및 지역 경제 발전에는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로 방문객을 유치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소비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지역 특산품 판매 및 홍보 기획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 자원의 발전을 시키는 것입니다. 주민 화합 및 참여 유도, 축제 기획 및 운영에 지역 주민 참여를 확대해서 다양한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지역 예술가 및 단체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 주도형 축제 문화를 정착하는 것입니다. 저희 축제의 장점을 보면 역사적인 의미는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은 깊은 의미를 보유하고 있고 석탄 산업이 지역 발전에 기여한 역사적인 가치 그리고 세대를 아우르는 공동체의 기억 회장, 지역 문화유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역사 교육의 생생한 현장을 활용하는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유한 콘텐츠는 타 지역 축제와 차별화된 석탄 관련 콘텐츠, 광산 체험, 석탄 관련 전시 등 특색 있는 프로그램, 지역 특유의 산업 문화를 반영한 콘텐츠, 석탄 산업 유산을 활용한 독특한 경험을 제공하고 산업 관광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지역 주민의 관심, 석탄 산업과 관련된 지역 주민들의 높은 관심,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 가능성을 높이고 세대를 아우르는 공감대를 형성해서 지역의 정체성 강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결국 주민 주도형 축제로 발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점을 보면 민간 주도의 축제에서 가장 큰 단점은 일단 인지도, 그 행사의 홍보라든가 전국 단위로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석탄 관련 콘텐츠 외에 즐길거리도 좀 제한적이고 다양한 연령층을 아우르는 프로그램도 부족하고 현대적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도 부족하고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한 종합적 엔터테인먼트도 부족하고 체류형 관광객을 위한 연계 프로그램도 미흡합니다. 홍보 및 마케팅도 부족하고 효과적인 홍보 전략도 어렵고 온라인 마케팅 활용도 미흡하고 결국 타겟 관광객층 분석도 부족하고 축제 브랜딩 전략도 미흡하고 홍보 채널의 다양성도 부족합니다. 특히나 재정적인 한계는 축제 운영 및 발전을 위한 재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안정적인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민간 후원 및 협참에 의지해서 유지하고 있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창출 모델에 부재하고 장기적 재정 계획이 미흡합니다. 접근성의 문제로는 대중교통 연계성 부족하고 주차 시설 및 편의시설 미흡합니다. 축제장 내 이동 편의성도 부족하고 교통 혼잡 대응 방안도 미흡합니다. 장애인 등 접근성을 고려해야 되는 문제점도 많습니다. 콘텐츠의 다양한 방안으로는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고 문화 예술 공연도 강화해야 되고 지역 특산물 및 먹거리를 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야간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낮과 밤에 아름다운 석탄의 거리, 광산의 거리 잘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홍보 및 마케팅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홍보라든가 오프라인 홍보, 그다음에 미디어 활용, 관광 상품 개발,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민간 독자적으로 이끌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기관과 또 지자체 협업해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지만 가능한 부분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지만 요즘은 온라인 홍보 같은 경우는 여러 채널로 주민들 간에 홍보하는 부분들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홍보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은 주민들이 같이 공감하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들이 홍보할 수 있는 체계를 좀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협력 체계 재정 확보에는 일단 지방자치단체 행정적 지원이 꼭 필요하고요. 일단 예산을 안정적인 예산 확보 및 재정을 지원을 받아야 되고 공공시설의 활용에 대한 협조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해야 됩니다. 지역문화원 예술단체들의 협업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역 예술관 참여를 유도하고 공연과 전시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관광 관련 기관, 관광객 유치 전략 수립하고 관광 상품 개발 및 판매, 관광 인프라를 연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 주민 단체들의 자원봉사, 인력 제공,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기업 단체에서는 재정적 후원 및 협찬, 그리고 기술 지원 및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홍보 협력 및 마케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석탄문화재 활성화를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효과, 관광객 증가로 인한 지역 상권의 활성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 지역 브랜드 가치 상승. 사회적 효과로는 지역 주민의 자긍심 골치, 세대 간 소통을 증진하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문화 향유 기획 확대입니다. 문화적 효과는 석탄산업 유산의 성공적인 보존 및 활용 모델을 제시하고 지역 고유 문화 콘텐츠를 발전하는 것입니다. 일단 준비한 내용 일단 모두 마쳤고요. 행사를 직접 주관을 해본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참여가 가장 절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획하는 기획자의 의도가 주민들이 즐거워야지 참여하는 관광객도 즐거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석탄문화제는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섬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석탄문화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희 첫 번째 세션을 발표를 들어봤는데요. 이제 토론 패널이 나와 있습니다. 자장님을 비롯해서 패널분들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되는데요. 그 전에 저희 테이블을 조금 정리를 해야 돼서 저희 테이블가 준비가 되는 대로 자장님과 패널분들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장님과 비롯해서 저희 패널분들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한 분 한 분 소개해 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자장님께 마이크 넘겨드려도 될까요? 네,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성호 도시개발센터장입니다. 오늘 지역 축제와 관련된 방향성 평가와 관련해서 우리 김경준 사업번영회장님이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까지 지역에서 여러 이런 포럼을 했었는데 항상 전문가들을 모셨어요. 박사님들, 교수님들 이런 분들을 모셨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축제 당사자, 축제를 참여했던 사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일부러 이 자리에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보실 때는 좀 뭐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문적인 용어를 안 쓰다 보니까 좀 그러실 수 있는데 오히려 그게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하나가 이런 그 포럼에 특히 이 보안사법 남녀 신동 우리 지역에서 정말 번영 회장님이 주제 발표를 한 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업 번영에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어진 시간이 한 40분 정도 이렇게 토론 시간이 있는데요. 아마 이제 한 분당 한 7분에서 8분 정도 토론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뭐 질의응답이 있으면 우리 번영 회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나중에 총평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사법 석탑 문화재가 저도 오늘 아까 우리 번영 회장님 말씀하셔서 29년 됐고 내년이 30주년입니다. 내년에 또한 그 옛날 그 동원탄자 사법강업소 거기에서 이제 그 내년 6월에 준공을 목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축제를 개최한다고 아까 번영회장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마 좀 더 축제가 의미가 있고 규모도 커지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가 끝나고 지금 세 분의 토론자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잠깐 일어서셔서 인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의 맨 왼쪽이신 분은 우리 사복의 보물입니다. 우리 저 아리부엌의 김민희 대표님입니다. 축제에서 이런 먹거리 부스 이런 것들을 많이 담당하셔서 그쪽으로 좀 말씀해 주셔서 왔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저 김금자 우리 사복 번영회 부회장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우리 사복 동아리 연합회장 우리 김수신 대표님. 자 그러면 한 분 한 분씩 맨 왼쪽에 우리 김민희 대표님부터 뭐 제가 꼭 이거를 꼭 해달라는 게 아니라 요 주제 포함해서 다 하실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축제하다 보면 먹거리 부스들 많이 설치를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지금까지 이런 거를 좀 해오신 분으로서 뭐 문제점도 있을 거고 좀 더 좋은 대안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토론 한번 해주시죠. 김민희 대표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복에서 아리부엌 양조라는 양조장과 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는 소개받은 김민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일단 지역 축제에서 먹거리 부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의미랑 그리고 정선에 우리 사복에서 진행하고 있는 석탑문화제를 포함해서 이 지역의 다양한 축제들 성공 사례랑 실패 사례를 좀 바탕으로 해서 좀 발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축제를 만들어 가야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었을 때 축제에서 먹거리 부스가 가지는 의미는 단순한 판매라던가 그런 게 아니라 지역의 첫인상을 좀 담당하는 그리고 그 이미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한 축제를 떠올릴 때 단순하게 어떤 곳을 갔다 왔다, 그 지역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떤 음식을 먹었다, 그 음식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오래 간직되는 걸로 저 역시도 다양한 축제를 다니면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또 지역에서 진행되는 이제 축제 같은 경우에는 먹거리 부스가 또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또 지역 농산물이라던가 상권이 같이 또 연결되는 경제 순환 구조의 핵심 플랫폼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한 그 메뉴 하나하나가 지역의 정체성이라던가 이미지를 품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정선이라 그러면 이제 곤드레라던가 또 감자 그리고 더덕 같은 경우도 많이 활용되고 있고 또 우리 사복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광부들의 문화라던가 탄광초 문화도 많이 담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음식하고 결합되면서 조금 이제 축제의 문화적 가치를 좀 더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얼마 전에 진행됐었던 사복 석탑문화제에서 이제 음식 부스 부분을 맡았었는데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이번에 이 축제를 하면서 그래도 지역의 이 탄광 문화와 그 먹거리 문화를 조금 담는 데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관련 자료 조사들을 많이 했었고 진행하면서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음식을 만들고 이게 과연 지역 주민들과 또는 방문하셨던 관광객들에게 얼마나 그 의미가 전달됐는지는 사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조금 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좀 그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를 조금 보여드릴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아리랑제라든가 정선의 지금 크고 작은 축제가 국외음면 포함해서 연간 한 10개 정도의 축제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선에서 나오고 있는 식재료들, 뭐 곤드레 이런 것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구성 덕분에 이 축제들이 좀 SNS 확산을 통해서 또 지역 농가에 또 매출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조금 잘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또 다른 포럼에 참석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먹거리가 갖는 의미가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얼마 전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김천의 김밥 축제를 들었어요. 근데 김밥 축제가 김천이 왜 유명하나 알아봤더니 김천 하면 생각나는 김밥 천국의 말을 따서 MZ들의 생각을 따가지고 김밥 축제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단순하게 김천이 김밥이 유명한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그 축제를 즐겼다고 하고요. 제가 작년에 원주의 만두 축제를 다녀왔어요. 사실 작년이 2회째였어서 많은 분들이 못 오실까봐 원주시청에서 참여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이 와서 참여를 했었는데 너무 대박났어요. 그 거리가 전체적으로 만두가 굉장히 다양한 만두를 소개를 해드렸고 만두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 만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집들이 다 대박이 나서 1년간 매출을 다 뽑았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덕분에 올해에는 특별히 인근 지자체에다 요청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참여자만 받아도 이미 참여 인원들이 되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음식 관련해서 축제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굉장히 상징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축제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다양한 축제를 가면서 왜 기억이 잘 나지 않을까 그리고 왜 음식 축제에 이 음식들이 기억이 나지 않을까라고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몇 가지 문제점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많이들 아실 수도 있겠지만 다른 데서 오시는 외부 업체들 특히 관리 안 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럼 외부 업체의 위탁 운영이라든가 그리고 또 위생이나 품질 관리 이런 부분들이 또 직접 참여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한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과 상관없는 정체성 없는 메뉴들 이런 것들도 조금 음식과 관련한 축제로서 좀 앞으로 나아가기 좀 발목을 잡는 일들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많은 아주 문제점이기도 하지만 설명과 홍보가 많이 부족하지 않나. 고객들이 호응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음식을 외면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가격의 불균형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나는 요 정도 가격에 이 음식 정도는 내가 허락할 수 있는데 너무 비용적인 부분이 축제이기 때문에 요즘 뭐 바가지 문화를 많이 좀 없애려고 많이들 지자체에서도 노력을 하시지만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해결하면 우리가 좋은 음식을 기반으로 한 축제를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축제에서 먹거리 부스가 갖는 의미는 단순한 이제 판매 공간이 아니라 로컬 브랜드로서의 이제 쇼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음식은 그 지역의 스토리를 담고 또 지역 농산물의 가치를 또 끌어올릴 수 있고 그리고 청년과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장 강력한 공간이고 그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선의 축제들이 앞으로 조금 더 사랑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메뉴의 지역 스토리랑 그리고 두 번째로 부스 운영자의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역 자원을 좀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좀 사용 가능한 로컬 식문화를 좀 개발을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전 먹거리 하나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상상을 못했는데 너무 말씀을 잘해주셨습니다. 뭐 첫인상을 결정하는 게 먹거리고 또 지역의 여러 가지 로컬 브랜드 또 지역의 경제 순환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다른 축제하고 비교도 해주셨고 아까 오랜 경험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 사북 석탄문화재에서 이 먹거리 부스가 차지하는 또 앞으로 좀 개선해야 될 부분까지도 잘 말씀을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제가 아까 순서대로 했어야 되는데 좀 건너뛰었는데 순서대로 이제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 토론해 줄 분은 여러분 다 아시지만 광부댁이라고 하는 오늘 유명한 우리 사북 대표하는 공연이 있지 않습니까? 축제에도 많이 올라가 있었고 거기도 주인공이시기도 하고 또 사북 동아리 연합회 회장님을 맡고 계시는데 정성군에서 이런 공연이라든가 지역을 대표하는 이런 것들을 공연할 때 좀 여러 가지 지원 방안에 대한 좀 아쉬움들을 그동안 토론을 많이 하셨어요. 이참에 우리 김순실 우리 회장님께서 그런 지원 방안 또 개선됐을 만한 거 그런 거 위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북동아리 연합회장 김순실 인사드리겠습니다. 축제를 하려면 공연이 필수지 않습니까? 저희 공연을 하기 위해서 저희 모든 주민들이 동아리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가 참 어렵습니다. 첫째, 참여 인원이 부족하고 바쁜 일정 고령화 등으로 꾸준히 참여하는 사람이 적고 신규 회원 모집이 어렵고 홍보도 체계적이지 않다. 또 그리고 세대 간의 소통 부족. 나이대 차이가 젊은 사람들은 돈을 벌러 가야 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어르신들만 하다 보니까 한계적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의 다양성도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늘 같은 활동에만 반복하고 또 문화활동을 새로운 기획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예산 부족도 있고 또 예산이 적어서 장비 구입이나 프로그램 운영이 항상 제한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 문제점은 뭐냐면 참여 인원이 부족한 것은 신규 유입이 적고 회원이 기존 회원도 시간이 없어서 빠질 때가 많습니다. 빠지다 보니까 처음에는 여러 명이 하다가 나중에는 몇 명 안 남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활동이 소수 인원에게 집중이 되고 또 회장 운영진의 부담과 가정도 있는데 이게 회장 총무 몇 명만 앞에서 일하고 있다 보니까 또 불만도 많이 생기고 또 어떤 단체를 예를 들어도 본다면 회장 총무가 회비를 걷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결산을 안 해가지고 회원들이 불만이 많고 장기적인 회장을 맡다 보니까 독단적인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관해서도 몰라요. 그냥 사람들의 주민들이 그걸 안 갈 수가 없고 꼭 가야만 하는 프로그램인데 가가지고 부적절한 대접도 받고 왜냐하면 나한테 잘 안 보이면은 문자를 안 보내요. 그 사람한테는. 그래갖고 왜 나는 안 시켜주느냐. 그리고 축제를 이제 열다 보면 무대를 올라가게 돼 있는데 무대에 올라가서도 갈 때도 누구는 시켜주고 누구는 안 시켜주고 또 작은 프로그램에서는 제발 좀 올라가세요. 제발 좀 올라가 주세요. 해도 사람이 없고 그런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운함과 회장님한테 이렇게 말 못하는 그런 불만이 제게 많이 들려와요. 그래도 잘하는 동아리 단체가 많기 때문에 그 한두 군데만 시정이 된다면 정말로 잘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그 회비를 걷어서 어디다 쓰고 있는지 잘 밝혀지지 않는 동아리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시정을 해주시면 좋고 저희가 바라는 거는 한 달에 운영비 지원은 읍에서 읍장이 계시지만 저희는 프로그램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예산이 없다 해가지고 맨날 줄인다. 뭐 몇 회를 줄인다. 맨날 그러시는데 동아리 회원으로서 저희는 줄이지만 말아달라. 그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사람들이 무대에 올라가는데 공연비가 적다. 정말로 20만 원이라는 30만 원이라는 이런 공연비를 받고 한다. 물론 동아리에서 사람들이 공연비 때문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멀리 정선이나 신동이나 고안이나 이렇게 부르려고 제가 섭외를 하다 보면 20만 원 받는데 세 차가 와요. 차가 세 대가 와서 15명, 13명 이렇게 오시는데 20만 원 드리기에는 제가 나쁘끄러워요. 그래서 공연비를 좀 올려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체험 참여의 날 운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원이 참 재미를 느끼려면 맨날 노래교실, 뭐 난타, 기타, 요가 다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동아리들이 한 번씩 모여서는 뭐 분기별로 해도 좋고, 저희가 바라는 것은 동아리들이 모든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하루 모여서 동아리의 날을 하나 정해서 이렇게 읍장님하고 읍에서 좀 예산이 부족하겠죠. 근데 예산을 조금 잡아서 이렇게 해주시는 걸 바라고요. 또 저희가 이제 그때 분기별로 하면 봄에 산책하는 거, 여름 나들이, 또 가을에 또 한번 체험, 겨울엔 뭐 간식 만들기 등 뭐 이렇게 같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고, 또 1년 동안 저희들이 잘 하고 있는데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제가 많이 받았고 잘한다고 했죠. 근데 무슨 단체든지 뭘 하면 그래도 모여서 발표식으로 하는 거를 저희는 원합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문화원에 발표를 해가지고 그걸로 쓰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사부계 전체 요가라든가 노래교실, 기타 등등 이렇게 읍에서 활동하는 거 이렇게 발표 날을 정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특히 도시재생에서 바라는 점이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뭐 예산이 계속 모자란다 하면서도 잘 해주십니다. 그러나 도시재생에서도 새로운 강좌 2개만 개설해 주셨으면 감사하고, 또 1년에 동아리의 날을 행사를 이렇게 좀 크게는 아니어도 좀 작게나마 동아리들을 위해서 그 동아리들이 각 축제에 다 나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에 저희 센터에 대한 당부 부탁도 잊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사무 읍장님을 모셨는데 또 읍장 오셨는데 또 당연히 또 읍장님께 당연히 좋아하는 것도 오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밖에 이런 토론회 가면 이런 진솔한 얘기 못 들으세요. 다 추상적인 얘기밖에 못 들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워낙 진솔하게, 왜냐면 당사자이시기도 하고 또 이런 회장으로서 여러 동아리들을 경험하시고 또 운영도 해보시고 또 이끌고 나가보시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아주 진솔하게 좀 잘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특히 예산 부족이라든가 또 처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도시행센터에서도 어쨌든 오늘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하는 행사라든가 이럴 때 좀 모셔서 공연도 좀 같이 한 계획도 좀 세워보고 한번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토론하실 분은 저랑은 정말 맨날 얼굴은 많이 뵀는데 식사 한번 못 해보고 맨날 그랬던 분입니다. 서부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재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우리 김금자 우리 부회장님께 제가 좀 여쭤볼 거는, 이런 체험 부스나 이런 운영들을 많이 하는데 이 참여에 어려움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밖에 또 우리 김금자 부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축제와 관련된 또 전반적인 내용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체험 총괄 담당 김금자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자리에 안 섰을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왔는데 너무 잘하셔가지고 많이 떨립니다.
저희가 석탄문화제를 하면서 지금 계속 단점만 말씀하셨는데 장점도 있고 장단점이 있었겠지만 저기 체험 부스나 먹거리 운영하면서 진짜 올해 많은 변화를 줬습니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샐러드 분들이 많지만 저희가 지역 단체에 의존하다 보니까 먹거리나 체험 부스가 많이 소홀했던 부분이 많습니다. 같은 시기에 보안사분남면 또 더 나가면 정선, 태백까지 같은 시기에 행사가 많다 보니까 그 먼저 셀러를 확보하신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체험 부스를 운영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지역에서도 셀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많이 계시고 앞으로 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소상공인이나 시장 상인의 청년물 상인분들하고 지역 프리마켓이라는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정기적인 교육을 시키면서 정보 공유하고 그걸 또 활용하면 저희가 지역 행사나 체험부스 먹거리 운영에 셀러 모집에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도시재생이나 저희 읍이나 군에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교육도 많이 하시겠지만 이런 셀러 교육을 해서 저희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 활동할 수 있는 행사를 많이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우리가 각종 행사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셀러라고 그러죠. 이렇게 각각 이제 먹거리 부스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굿즈 이런 거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지난 몇 년 사이에 행사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지역에? 그러다 보니까 막상 이게 서로 간에 행사가 나뉘다 보니까 겹치기도 하고 나또 이번 올해 같이 나라에 큰일이 한번 있고 또 대통령 선거 있고 그러다 보면 모든 행사가 또 하반기로 다 몰려요. 그러다 보니까 막 서로 인원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저희 정성호 도시재생 지원센터도 내년에 이제 봄봄 행사라고 해서 봄을 처음 여는 행사를 4월 중순경에 이제 하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도 또 봄 행사를 겹치다 보니까 이 셀러를 구하기도 어렵고 하는 그런 어려운 점들이 좀 많습니다. 그것도 아주 현실적으로 고민을 많이 얘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자들께서 시간을 너무 잘 지켜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근데 오늘 발제하신 우리 김경진 회장님께 따로 이렇게 질문하시거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론자를 대신해서 김 회장님께 제가 좀 한 가지만 좀 질문을 좀 드리고 또 우리 김경진 회장님의 마지막 발언을 듣고 오늘 1차 세션의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내년 30주년 사북 석탄문화제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까도 발표 들으셨지만 두 군데서 하나는 낮에는 이제 동원탄자 사북광업소에서 하고 밤에는 유공 거리로 내려와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게다가 행사 규모도 그 정도면 굉장히 커질 것 같고 거기서 이제 예산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인원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딴 걸 여쭤보려는 게 아니라 내년 30주년 행사를 앞둔 또 거기를 주관하는 사북 번영 회장님의 입장에서 이 비중을 어느 만큼 두고 있는지 그러니까 사북 번영회가 2026년에 해야 될 여러 가지 일 중에 사북 석탄문화제의 비중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시는지 요거를 한번 중점으로 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저희가 지금 내년 이제 6월 탄광문화공원 준공에 맞춰 30주년 석탄문화제 행사를 이제 진행하는데요. 저희가 사실 석탄문화제 행사를 그동안은 민간 주도로 지금까지 29회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선배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으니까 가능했던 일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강원랜드 대표이사 직무대행하고 협의를 한 게 강원랜드는 석탄문화제에 직접적인 참여를 해야 된다. 다른 이제 우리 폐강 지역에도 보면 강원랜드가
후원하고 실질적인 참여를 안 한 행사들이 전부지만 석탄문화제로 인해서 강원랜드가 생긴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1995년부터 지금 석탄문화제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강원랜드가 저희 서울 번영회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제 석탄문화제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지금 대략적으로 한 10억 정도의 예산 정도를 보고 있고요. 저희가 2015년도에 탄광문화공원 자리에서 석탄문화제 행사를 그때는 주간 야간을 했는데, 결국 저 위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지역의 사람들이 내려오질 않습니다. 다 위로 올라가서 저 위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내의 경제 효과는 오히려 좀 마이너스 상황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내년에 체험이라든가 주간 행사는 탄광문화공원에서 하고, 저녁에 야시장 먹거리 행사는 시내에서 유공거리 일원에서 진행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좀 그렇게 좀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지자체도 좀 더 적극적인 참여를 좀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금년부터 이제 강원랜드와 공동으로 이제 기획회의를 이제 진행할 거예요.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데, 지금 우리가 가장 지금 이제 중요한 게, 우리 여기 지금 먹거리 대표님, 먹거리 관련한 대표님도 계시고 체험 담당하시는 분들, 공연 담당하시는 회장님들 계시지만, 일단 어떤 컨셉으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할 것인지 지속적인 저희가 이제 미팅을 이제 해야 돼서, 큰 틀을 만들고 나면 주민들하고도 석탄문화제에 대한 주민 참여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제시하고 기회를 열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부터 내년 6월까지는 일단 석탄문화제에 올인해서 30주년 행사가 성황리에 잘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 자리에 저 플로어에 계신 분들이 있는데, 혹시 나 이런 게 좀 궁금하다,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한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사복석탄문화제 축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항상 이 축제와 행사를 구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행사는 뭐 단체장 나오고 뭐 인사말씀 있고 이러면 축제 아니에요. 축제는 뭔가 파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뭐 돈 많이 든다고 해서 좋은 축제가 아니라 정말 뭔가 파격적이고 뭔가 색깔을 뭐 통일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해외 유명한 축제들 이런 데 가보면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물론 지금은 동물이라든가 이런 동물 보호 때문에 못하지만 막 정말 카니발이라고 그래서 돼지 멱을 따고 소 이런 것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이제 앞으로 못한다 하더라도 좀 행사와 구분되는 좋은 축제인데 갑자기 애국가제 체험합니다 이런 거 하고 분위기 싹 깨는 거거든요. 국기에 대한 맹세 이런 거 하면 분위기 깨는 거거든요. 축제라면 축제답게 정말 활력 있고 좀 이런 파격을 좀 보여주는 그런 게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제하신 우리 김경진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세 분 토론자들 너무 준비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플로어에 계신 여러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1부 세션 우리 지역 축제에 대한 평가 및 방향성 지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의 지역 축제 발전을 위해서 함께해 주신 자장님과 패널분들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센터에서 교육 업무와 빈집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는 김승호 과장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한때 사람들과 삶과 이야기가 있었던 그런 곳이었던 집이었는데, 지금은 조용히 남겨져서 빈집이라는 오명을 쓰고 남아있는
어떻게 보면은 지역사회의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자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저는 이제 빈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대한민국에는 공식적으로도 수십만 채의 빈집이 존재를 하고요. 그 이유로는 인구 감소, 고령화, 도시 쇠퇴, 복합적인 요인으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빈집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위험 요소로서 도시 미관 위험 요소로 아니면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오명을 받고 있고요. 방치될수록 관리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포기하고 철거를 하는 시스템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있는 전환점으로 생각하고 이 빈집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고자 여러 방면으로 한번 다각면으로 다시 생각해 보는 이번에 계기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빈집은 전 세계적으로도 이 빈집 커뮤니티 센터를 통해서 공유주택, 청년 창업, 아니면 마을 박물관, 도시계획 거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면서 버려진 것이 아닌 새로운 재창조의 공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권에는 83,000여 개의 빈집이 있는데요. 좀 전국에서 12.3%로 전국 6위에 두고 있습니다. 저희 강원도에. 근데 강원도권에서도 저희 정선군이 총 4위에 11.8%의 총 4위의 빈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저희 센터에서 센터장님과 그리고 여러 부서에서 빈집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마련해보자 라고 해서 저희 센터에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강구하고 있는 것들을 그리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방향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희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지금 중점을 두고 있었던 빈집들에 대한 문제점을 보자면 일단 정선군 관내에 아파트까지 포함해서 현재 빈집은 약 300채 정도 이상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의 연평균 3.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원인으로는 인구 감소, 고령화, 농촌 활성화 저하하고 도시 이주로 인한 지방 공동화, 요지 보수 및 비용 부담으로 인해서 빈집으로 그냥 방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빈집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활용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고려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구조적 안정성 양호한 집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리노베이션으로 해서 저가 빈집을 15% 정도가 있는데 자연환경과 우수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에 전체적으로 지역 활성화 증진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할 수 있으며 자원 안전망을 구축하고 자원 공유 활동을 통해서 빈집을 새로운 자원으로 저희 정선군의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빈집 저희가 하면서 빈집을 조사하면서 가장 문제점이 됐던 게 뭐냐면 정확한 데이터가 없었다는 겁니다. 군에서 아니면은 강원도에서 조사하는 조사 자료를 따라서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폐가로 되어 있고 기둥만 세워져 있는데도 빈집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자원화로 사용할 수 없다 보니까 현실적인 빈집 실태 조사가 필요한 데이터를 구축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실질적으로 현장 실태 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읍면별로 자치의 전수조사를 통하고 있고 그리고 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빈집 조사원들이 실질적으로 그 집에 나가서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빈집을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한다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구조적인 안정성이라든가 리모델링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전문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그리고 소유자의 유형을 조사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빙기주택 플랫폼에는 개인적인 데이터베이스 통합해서 사용자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는 매칭 시스템으로 여러 가지 분석의 대시보드를 통해서 정말 필요한 조건에 맞는 빈집을 찾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시스템이 이런 식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종 목표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실태 조사가 정말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 애플리케이션이 조사원들이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조사원들은 항목별 신규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내용을 입력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공유가 됩니다. 지자체 내 조사원 수요자에 대해서 정보가 공유가 되고 월별 사용량이라든가 접속 기능을 판단해서 모니터링 실시한 후에 정확한 키워드와 용도, 지역별, 환경별로 분석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수요자 필요하신 분들한테 일단 저희가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은 일단 물리적 정보와 활용 가능성, 행정 및 법적 사항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방식의 빙기 유형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까지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지금 저희가 지금 활동하고 있고 지금 개발한 웹 애플리케이션인데요. 저희 진집 애플리케이션 이름은 집 있다라고 지었습니다. 집과 사람을 있다라는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쪽에 이제 지금 저희 센터 1년 동안 했던 사업 옆에 키오스크로 지금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보시고 한번 시연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리랑제와 산업박람회를 통해서 집있다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홍보를 진행을 했습니다. 반응은 생각외로 뜨겁습니다. 네. 아리랑제에 방문해 주신 분들이 대부분이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정성군에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대부분 이런 빈집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서 집을 구하기 힘들다라는 일반적인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왜냐하면 저희 정성군 지역에는 부동산 업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사람을 통해서 빈집을 구하거나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빈집의 정보를 획득해서 자신의 살고자 하는 집을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그런 정보를 습득하심으로써 좀 더 편하게 소통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네, 저희가 원래 당초 계획에는 이제 지역의 2개소의 시범 리노베이션을 선정해서 디자인을 넣어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안정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26년도에는 저희가 시범 리노베이션을 선정해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저희는 이제 마초의 사춘기라는 이런 업체와 전문 업체와 MOU를 체결해서 빈집에 대한 디자인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기능적인 설계하고 디자인 방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강구해서 이런 MOU를 맺은 업체와 같이 공동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유형별로 보시게 되면 요 유형별로 저희가 활용해서 요 활용 방안에 대한 대처 방향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다 가능하고 할 수 있는
그리고 더 눈에 그냥 돌아다니면서도 보실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폐상가라든지 빈상가, 폐강촌 건물 노후주택. 실질적인 예를 들면 또한 마을옥대 18번가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정선의 역사적 문화적 자산을 보존하고 복합적 문화공간, 관광 거점으로 변신함과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사업가들의 공간을 활용하게 함으로써 청년의 유입까지도 가능할 거라 판단이 됩니다. 올해 저희가 했었던 유휴공간에 대한 조정 사례를 한번 보자면 지금 정성동 봉양의 362-5 아라리 공원 내에 있는 조형물인데요. 가리암산 국가정원 유치기원 아트 오브제 마초의 사춘기와 함께 이 아트 오브제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빈작과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뒤쪽에 나가면 저희가 추구하는 최종적 목표를 보시면 이게 왜 필요한지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유휴공간에 대한 활용도도 저희가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유휴공간을 통해서 이런 조형물도 할 수 있다라고 예시로 이런 조형물을 구축했습니다. 저희의 최고 트리날레의 목표는 이겁니다. 에치코 스마리라는 일본의 한 아트 트리날레 하는 그 곳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폐 건물을 갖다 리노베이션을 통해서 관광도시에 그리고 문화적 관광도시로서 접목을 하고 있고요. 대지예술제라고 해서 어느 곳을 가든 예술품들이 그냥 눈에 보이도록 예술품을 전시를 했어요. 예술가들이. 그래서 이 에티크토마니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빈집 유휴공간을 활용한 예술작품 제작을 하고 예술가와 지역 및 빈집을 상주시킴으로써 뭔가 예술적으로나 아니면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했었던 리노베이션 운영체계 두 곳을 선정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로 신동 지역 같은 경우는 타임캐슐 공원이 있어서 신동 시간의 정원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조정하고자 했었습니다. 요것도 이제 어떻게 됐든 간에 요번에 26년에 새로운 공간이 생기게 되면 이런 것들을 접목해서 이런 디자인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화암면 같은 경우는 예술인촌으로도 꽃기 정문소라는 이름으로 붙였는데요. 예술가들이 많다 보니까 예술품들도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면서 그 예술가들의 작품들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플랫폼으로 디자인을 했었습니다. 빈집 유휴공간 활용 홍보는 로테이션이 되게 됩니다. 일단은 지역사회 활성화를 통해서 빈집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연계를 하고 리노베이션을 통해서 사례를 공유함과 동시에 활용도 모니터를 통해서 도시민과 연결해서 젊은 도시민들이 가구와 기촌 그리고 희망자를 맞추는 빈집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별 용도별 검색 가능한 접근해서 다시 또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저희는 저희 센터만 하는 게 아니고 전담 조직을 조직해서 여러 단체와 함께 역할 분담을 통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빈집에 대한 정책적으로 빈집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나중에 빈집에 어느 정도 확충이 된다고 하면 빈집 전시 박람회를 통해서 방문객 여건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기관의 정선 여행을 함과 동시에 다양한 숙박권이라든지 무료 숙박권을 제공하고 정선에 잔류할 수 있도록 관광객에 잔류할 수 있도록 빈집의 역할을 같이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술가 레지던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작가들도 현재 지역에 체류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기대 효과를 정서적으로 이제 뽑아보긴 했는데 여러 가지 좀 문제도 있습니다. 가장 정량적으로 보게 되면 빈집에 대한 연간 20회 이상의 빈집을 정비 활용하고자 하고 이런 정비를 통해서
당연히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정비된 곳에 대한 정보는 관광 유입 인구를 증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관광객 유치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의 재활용입니다. 빈집 리노베이션을 통해서 당신의 시설을 활용함으로써 지역 자원 가치에 대한 재창출을 해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서적으로는 지역 이미지의 개선과 특성을 강화시키고 공동체 활성화, 문화 기반 강화,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키고 주민에 대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이런 저자들을 통해서 보시는 것 같은 개선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 센터에서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미래를 다시 디자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 중요한 자원인 빈집을 활용해서 지자체, 주민, 민간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해결할 수 있는 복합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사례들로 인해서 올바른 진단과 창의력의 활용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빈집에 대한 부담이 빈집이라는 나쁜 이미지가 아니고 새로운 활력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정확한 현황 파악과 그리고 가치의 재창출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변화를 통해서 빈집은 단순히 비어있는 공간이 아닌 아직 쓸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공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떤 미래를 그려야 할지 빈집에 대해서 어떤 미래를 그려야 할지 저도 고민이 많이 되지만 우리 지금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함으로써 더 폭넓고 다양한 활용도를 고민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버벅대고 말씀을 드렸는데 참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발표해주신 김승우 정성군 도시재생센터 팀장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부 빈집 및 유휴공간 허용과 관련해서 사회를 맡기는 정성군 도시재생센터 이용규 센터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한 18만 대체 빈집이 있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저희 정성군 도시재생센터가 이게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간단합니다. 저한테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너 지역에 내려가 있는데 지역에 빈집이 많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좀 살만한 데 좀 추천해줘. 거치자면 야 빈집 하나만 줘. 터무니없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내가 어떻게 다 안 해야. 그랬더니 뉴스에 보니까 농촌에 빈집이 많다고 하는데 빈집이 아무리 많다고 하도 그게 네 거냐. 함부로 주거나 해줄 수 없다. 그러다 또 얼마 있다가 또 커피 공장을 또 하겠다는 분이 연락이 왔어요. 혹시 커피 공장 할 만한 그런 부지가 있느냐. 참 난감하더라고요. 지역에 산다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니지 않지. 그러더니 또 어떤 분이 연락이 와서 연수원을 할 만한 그런 공간이 없느냐. 그러니까 개인이 살 집부터 시작해가지고 연수원까지 아주 다양한. 근데 그분들은 농촌의 빈집 쉼터에 이루어져서 아주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막상 제가 지역에서의 빈집 쉼터를 보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빈집, 그러니까 공가와 폐가를 구별을 안 해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살 수 없는 집이 있고 들어가 살 수 있는 집이 있고 또 살 수 있는 집이다 하더라도 바로 들어가 살 수 있는 집이 있는가 하면 어느 정도의 개보수가 필요한 집이 있고 또 중보수가 필요한 집이 있고 대보수가 필요한 집이 있고 야 이거는 유휴 공간이지 이건 나대지지 이거는 빈집이 아니다. 근데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더래. 그래서 이제 정성구청에다가 이거를 의뢰했더니
정선부에서 2022년에 지역의 빙시 실태라고 해서 조사된 자료를 2020년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한 331채 빈집이 있었는데 그 중에 승낙한 집이 10%가 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외지 사람들이 다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외지에서 지역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그 빈집 알고 들어왔느냐? 거의 대부분이 이장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지나가다 우연치 않게 동네가 너무 좋아서 들어왔다든지 거의 아르바리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여기다 좀 책임을 필요하겠다 해서 시작을 한 게 이제 빈집 및 유휴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작을 했고 올해 이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실태 조사를 일부 시작을 했고 그중에 대표적인 데가 오늘 태남과 참여해 주신 신동 지역의 이제 주민 자치회를 통해서 현장을 조사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저희들이 이제 키오스크 앱을 만들어서 해당 테스트를 한번 해봤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앞으로 2년, 3년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지역의 빈집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지역의 활성화도 함께 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고자 합니다. 네. 오늘 저희 패널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큰 박수로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왼쪽에 저희 신동에서 정말 빈집 실태 조사에 너무나도 도움을 많이 드렸던 분입니다. 신동 주민자치 사무국장 우리 김용환님 원시자 됐습니다. 그 오른쪽에 계신 분은 이 사무국의 사무 친리 이장님이신데 빈집 저희 실태 조사를 했는데 이 빈집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도 공감해 주시고 이거 반드시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저를 격려해 주신 분입니다. 우리 사무 친리 이장님 맡고 계시는 이진호 이장님입니다. 바로 가운데 계신 분은 당사자입니다. 빈집 소유자십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든 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동이라는 지역은 우리 동네에서 빈집이 가장 많은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당사자분을 모셔놔야 되는데 한번 그 실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분 한 분 토론해 주실 텐데 시간상 한 10분 이내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신동 주민자치의 김경환 사무국장님께 그 실제 이 조사를 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그걸 포함해서 또 소감이라든지 이걸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당시에 받은 신도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통과하시는 경우입니다. 지금 올해는 빈집표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주민자치위원 출범을 하면서 도시재생조사센터로부터 빈집표에 관한 조사 내용 말씀을 듣고 꼭 필요한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공감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마을에도 빈집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설사 제가 신동을 하고 있음에도 빈집이 어디에 있는지, 과연 그 빈집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외부인이 요즘 생활일부, 외부 비용기처럼 이야기를 많이 하시지만 그 빈집이 과연 그들이 들어오셨을 때 실현할 수 있는 것들인지에 관한 정보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도시재생센터에서 이런 이야기했을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 자신도 동기부여가 이 조사를 하게 되었고요. 이 조사 과정에 조금 어렵다는 데는 어쨌든 빈집이란 특성상 소유주가 현재 외신하지 않거든요. 이분들이 어쨌든 빈집을 활용하는 부분이 풀어가는 부분들을 이야기 나누려면 소유자와 직접적인 인터뷰라든가 또 조사의 과정이 필요한데 사실 그 소유주가 밖에 있다 보니까 소유주 파악하는 것도 사실 어려웠습니다. 소유주 파악이 어려웠던 부분들은 일단은 이 마을별로 가장 그 마을을 파악하고 있을 이장님들이라든가 올해 어려우셨던 분들 중심으로 일단 예를 들면 저 동네 예밀이가 있으면 저 동네에 몇 년은 어디에 통해서 하고 예밀이 어디는 응원을 하고 이렇게 대상을 정해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막상 그 소유주로 파악됐지만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어떤 목적으로 이걸 지금 진행하게 되는지에 관한 부분들을 그분들이 설명했을 때 쉽게 납득이 안 되신 분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부동산 비싸 아니면 뭐 그냥 일상적인 어떤 조사 이런 내용들로 치부하시는 경향성이 있어가지고 자세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좀 더 거부감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과정들은 또한 뭐 주변의 이장님이라든가 또그 그걸 잘 하시는 분을 통해서 실행을 일단 확보하고 나서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은 조금씩 이제 그분들 마음이 열리고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또 내가 갖고 있는 빈들이 마을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분들 사실 밖에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예난이 되기도 하고 조금 활용 가치가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 왜 저렇게 경차가 있을까라는 부분 사는 현지인들은 느끼고 있지만 소유주는 멀리 나가 있으니까 그 상황이 지금 현재에서 어떻게 매질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결해서 잘 설명주면 하는 힘들었고요. 우리 신뢰가 확보된 다음에 조사 목적에 관한 부분들을 이해를 이제 여러 가지 설명 내용이 있었거든요.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또 어려움이 생기는 거는 그분들이 내 집을 뭘 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이 뭔데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 생각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조금씩 앞으로 나가는데 소유주는 파악됐지만 이 사업의 목적이라든가 지금 소개자 하는 내용이라는 걸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현재점은 유선상으로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분이 내 빈집을 조사하러 왔는데 그걸 조사하겠다고 여기 현재까지 오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부합하게 유선상으로 하다 보니 거기서 따른 현재의 분명히 있었고 그 어려움이 있었구나. 그래서 저희가 조사할 때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아까 처음에 발표하실 때 그 빈집에 관한 내용들이 조사하신다고 하면서 행정에서는 조사를 많이 했지만 그 조사가 과연 우리 이 지금 조세 세트 사업에는요 빈집도 하려는 것까지 연결되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조사할 때는 가급적이면 소유주도 신뢰할 수 있고 외부인도 우리가 기초조사한 자료를 신뢰할 수 있는 그 기반되지 않을 것은 그냥 똑같은 기존에 했던 조사와 똑같은 방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초조사한 집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이 집은 기초조사를 실행한 곳입니다라고 하는 QR 코드를 만들어서 부착이 있습니다. 이 부착하게 된 이유는 한 집에 대해서 수도 없이 조사를 하게 됐나? 근데 그 조사는 조사 기간이 필요했으면 각각 내부적인 자료만 갖고 있지 그 이유가 안 되는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저희센터하고 소통하면서 어떤 내용 중에 가장 주력은 주전 그 사업 내용을 또 하나는 이렇게 QR 코드를 제작해서 붙여가지고 이 집에 대한 기초조사는 어쩌어쩌어서 내용이 들어가 있고 이걸 활용하기 위한 내용은 어디로 연락하면 이 집에 대한 내용을 제한적 주면서 저에게 정보 제공할 수 있다라고 이제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방법을 통해서 또 이런 방법 하니까 기초적인 기반 데이터도 축적이 될 뿐더러 이 소유주도 이게 그냥 조사가 아니고 내질에 이게 붙을 수 있었고 그 정도라면 이 조사에 대한 신뢰가 될 것이고 향후 이게 전세나 월세나 매매 아니면 기타 다른 활용 방안일 때 이 신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을 해봤고요. 제가 조사하고 나서 조금 이제 부탁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이렇게 다양한 방법 아직 미진하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조사를 했지만 과연 이게 그분들의 생각이 지금도 그 소리가 지금도 그 생각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생각이 바뀌었는지 이런 부분에 관한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런 걸 아마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부탁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이 조사했던 내용들이 좀 더 신뢰성을 확보 어떻게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지
뭐 예비 올리고 다 이제 다 하시겠지만 이 결국 소유주의 마음이거든요. 저희가 아무리 좋은 그래서 석정 통역 그 데이터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소유주의 마음은 사회 마음 번야 속에서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소유주의와 동기부여에 될 수 있도록 이 사회의 어떤 문제라는 것을 꼭 연결성인 통역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줘야 어떤 소유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 김용환 상공장님이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은 완전 많고 그냥 이 시간과 관련 짧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지만 이 소유주들이 이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소유주의 하락을 득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분을 하락을 득하지 않고 저희들이 올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소유주도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소유주는 본인은 동의했는데 그래서 주인은 그 자녀들이 이제 외지에 나가는 자녀들이 어느 순간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또 연락을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갑자기 그 부모들 입장에서 우리 자식이 하지 말래, 매매하지 말래, 월세 주지 말래, 뭐 이런 문제가 또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마지막 말씀하셨지만 이 소유주와의 지속적인 이 관계, 신뢰 관계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원만한 신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해 주신 무엇보다는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가 없으니까 연락처도 없다. 뭐 이런 데서 몇 분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으니까 이런 말씀해 주셨고 아까 다 보셨으면 QR코드 보셨죠? 신동제에 가면은 조사된 집은 이 QR코드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서 찍으면은 어떻게 조사를 했고 그 밑에 연락처가 있어서 신동 주변 자치회로 연락을 하면 그 집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까지 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 선택과 협업해서 앞으로 더 확장할 생각입니다. 예, 이어서 우리 돌싱 사업을 한번 경험을 했던 우리 사국 7기 우리 이진호 이장님 현재 마을관리 사회적 확장기업에서 인도 같이 함께하고 계신데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사복 7장 맡고 있는 이진호입니다. 하여튼 요 빈집에 대해 관리하는 거 자치를 토론회를 하기도 해서 되게 반갑습니다. 이게 참 어제 일이 아니고 우리 저도 수차례 이장 회의를 나가서 빈집에 관련해서 그냥 대책을 좀 정리 좀 하자 이렇게 공무원들하고도 흔히 얘기를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공무원분들도 참 또 너희들 얘기하면 그걸 받아들여 하려고 말씀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좀 늦었지만 이런 이제 또 자리를 맡으면서 또 이제 시작이 많이 나고 좀 이렇게 빨리 이제 준해서 야간을 했고 이제 앞으로 좋게 우리 정상분이 빈지 또 정리 좀 받고 살 수 있는 동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참 있습니다. 빈집에 대한 것도 좀 앞으로 이해가기가 참 많아요. 그거는 금방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이 소집분들도 참 같이 동참을 해줘야 되고 사시는 땅을 가시는 분들이 그냥 갔지만은 제 문제는 소집분이겠죠. 금방 앞에 얘기했지만 그분들이 승낙도 해줘야 되고 이 빈집을 어떻게 활용을 하세요. 이런 것에 생각을 해줘야지만 이 빈집이 잘 되는 공간을 바뀌어지고 또 정리가 될 수 있는 정리가 너도 하는데 제 문제는 이제 주인이 하나를 안 해주면 이 방법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제일 이제 좀 딱 시급하고 해결점이 그게 제일 우선이겠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부터 해결을 하고 이 빈집들이 되게 보면 앞쪽에 도로가에 있는 쪽들이 빈집 있는 거는 거의 또 공유 공간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 그렇지만은 빈집이 골목 뒤로 돌아서 저쪽으로 이제 차가 좀 기다리시는 분들 이런 쪽에는 빈집들이 아주 그냥 그대로 있고 나가 있대. 그러니까 이제 빈집에는 내가 예를 들면 차를 어떻게 가니까 사람이 걸어서 가야겠고 이런 사업을 하려고 어떻게 있어요. 자 집수리를 하고 싶을 때 차가 어떻게 하니까 집수리도 못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집에 대두고 가고 자 그런 뭐로 하려는 건 시기가 하전에 사교 집이 많이 들어갔죠. 아가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하는데 얘는 전집도 어차피 종료할 거 빨리 하고 제사 끊어서 지원하다 그렇지 어떻게 해서 그 정상들 경마는데 외국한테 맞고 빈집을 정리하고 등에 나이 때 당시면서 또 쓸 수 있는 집을 수리를 해서 쓰려죠. 그러니까 수리해서 쓴다 하는들 자 그들을 누가 부담을 해서 촬영을 할 때 그때만 정상 빌려서 지원을 해줘서 좀 이걸 리모델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냥 정신적으로 뭐 리모델링까지 해주는 그런 내비들이 아예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말들은요. 그래서 그건 문제가 제가 있고 문제점이고 그렇다 보니 그 배너에 사비가 갖고 와서 수리돼서 사용을 한다. 그것도 좀 많이 보면 계단을 많이 타는 거고. 그런 것도 기쁜 앞뒤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그런 것을 힘들었습니다. 이게 빈집에 들어가는데 왜 또 뭐 저도 참 절공에도 매달에 한 몇 집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빈집에 몇 집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도로 옆에도 하나 있고 집근마다도 또한 세차가 있고요.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같이 투자를 하고 뭐 서로 의견을 말해서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뭐좀 갈 길이 참 멀었습니다. 갈 길이 멀어요. 이런 문제점을 가방 분들이 뭐 지자체하고 센터하고 제가 그 정말 합쳐서 저희 그 주민들끼리 지나치고 저하고 저쪽을 이해할 거 하고 공감할 때는 어땠을 때 이거를 문제 전화를 잘 풀어 말했으면 좋다고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실제 이제 이장님들께서 지역에 가장 질문화를 잘 계시고 또 군이나 읍에서 이제 이장님들을 통해 가지고 같이 시책이라도 이런 전달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신 분이 바로 이장님인데 이분들조차도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는 뭐 정말 다양한 거죠. 그런데 말씀 중에 이제 그 빈집에 대한 예산, 뭐 철거 예산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매년 조성군에서 빈집 철거 예산이 1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8천도 아마 안 될 거고요. 그러니까 일단 소유주가 신청을 해야 되고요. 또 신청된 게 빈집이 아니고 집 앞에 있는 창고라든가 또 막상 신청을 했는데 무허가인 경우가 있어. 그러면 거기 예산 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빈집에 예산을 많이 둘 수가 없는 그런 시점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또 집이 있을 때와 없을 때하고의 이 소유주가 받는 이 매매했을 때 이 비용이 받을 수 있는 돈이 다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그 건물이 특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워낙 경우가 많아요. 많은 집을 더 쉽게 보냐. 자, 이런 것들이 이게 독적으로 지금 이래 좀 미비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좌장에 이제 말을 많이 하면 안 되는데 또 하나는 일본 같은 경우는 빈집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빈집을 놔뒀다가 6개월 이상 지나면 세금을 엄청 가져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빈집세라는 게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집이 굉장히 위험해서 무너질 정도가 돼서 옆집에 피해를 입는다든가 이러면은 이제 과태료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것도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고 심지어 일본 같은 경우는 부부가 6개월 동안 어디 여행 갔다 왔는데 세금을 물은 거예요. 왜 집 방치하고 갔냐고. 이런 뒤에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제대 그런 것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뭐 해결해야 될 일도 많고 그리고 또 저희가 빈집에 대한 소개를 하다 보니까 외지에서 이 빈집 찾는 분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수리하는데 얼마 지원해 주냐 뭐 지원 안 됩니다. 예. 거기가 이제 빈집 정비 구역으로 묶이거나 아니면은 국가 공모사업을 받아가지고 뭔가 거기가 이제 하는 공모사업 지역으로 되면 집수리 지원이라는 이해되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좀 말하듯이 현재까지는 그렇다.
많은 알아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집 소유주이신 우리 저 신대읍에 사시는 분인데 좀 아이디어가 좀 이집 활용하는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저 말씀해 주니 편연이 우리 저 신도 주민분도 한번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신동은 예비에 있는 빈집인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거기서 살려던 집이에요. 그래서 그 집이 바로 도로랑 아주 밀접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매일 지날 때마다 그 집을 보면서 이제 옛날 추억을 그리면서 제가 지나다니는데 제가 젊었을 때는 그 길 옆 주택이라서 제가 피아노 개인 레슨도 하고 이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동읍에 어르신들이 엄청 많아요. 노인 일자리를 끝나면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가서 계시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공무원에 가 계셔요. 근데 어디에 나와 계시냐? 우리 정성군에서 저기 버스 정류장 잘 만들어 놨어요. 그 의자가 따끈따끈해요. 그 의자에 3, 4, 5 모여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버스 타실 분들이 거기 들어가서 앉아야 되는데 이 어르신들이 다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머니들 집에 들어가시든가 경로당을 가시지 왜 여기 나와 계시냐 했더니 어머님들이 거기 앉아서 사람 구경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그럼 여기는 버스 타는 사람들이 앉아서 버스를 기다려야 되는데 어머니들 때문에 저 밖에 계시잖아요. 그랬더니 그럼 우리 집에 가면 답답하고 차 주장하는 것도 못 보는데 너무 심심하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저의 빈집이 아주 도로하고 밀접한 곳이니까 어르신들이 노인 일자리 하고 심심하니까 그것을 보면서 커피도 마시고 그냥 책도 볼 수 있고 그런 공간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좋은 제 생각 같으면 좋은 것 같고 또 그리고 지금 우리 신동 같은 경우에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인력들을 외국에서 오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마을에 주로 다 이렇게 빈집들에 들어가서 사셔요. 그냥 잠만 자고 씻기만 하는 곳인데 거기서 살면서 지역 주민들이 오히려 그분들 때문에 분탄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왜 그러냐는데 저녁도 되면 무섭대요. 그 외국인들이 아무 감각 없이 자기네 나라에서 살던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거의 벗은 상태로 그 도로 옆에 주변에 다 나와 앉아 있고, 그러니 그분들이 어디 시장을 가든 뭐 차로 가더라도 그분들 눈치 보면서 피해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이면 또 뭐냐면 텃밭에 있는 호박, 오이, 고추 이런 거를 그냥 막 나가서 피서 간다는 거예요. 먹어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가지 말라 소리도 못하겠고 무서워서. 그리고 여기 집이 좁다 보니 화장실이 하나인 거예요. 화장실이 하나니까 남의 텃밭에 가서 대소변을 가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들이 엄청 불편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을에 빈집들이 많으니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없을 때는 우리 뭐 지역에 있는 지방 자체나 번영이나 전하고 협의를 해서 외국인들의 근로자들의 숙소를 게스트하우스처럼 만들어 놓으면 그 빈집들에서 얻은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살면 농사 짓는 집들이 거기 와서 그냥 그대로 태워가지고 가면 되는데 아침 점심 시간 관계없이 이 외국인들은 밖에 나와서 막 소란을 따는 거죠. 그래서 어른 마을에서 많이 불편해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각 마을에 있는 빈집들을 외국인 숙소 근로자들이 와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는 그 빈집을 여러 곳을 사용해서 어른들이 경로당에도 가지만 사람 구경을 하고 싶다 하니 그 버스 부스에 가서 하루 종일 있지 말고 그곳에 한테 모이면은 일하고 싶다고 멀리 경로당 같은 데 같이 가려면 이 유모차를 끌고 차그락차그락 가요. 그래서 그게 많이 불편하다. 그러면서 거기 나와 있으면 심심하지 않고 재밌다. 하루 종일 한 4시 어두워지기 찬바람 길기 전까지는 거기 따뜻한데 앉았다가 집에 들어가신대요. 그래서 그렇고 오늘 우리 도시재생센터에서 참작을 해서 빈집들을 많이 이제 찾아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지역 주민들한테 많이 편리를 주면 아주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빈집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이제 고민 중에 이제 활용도를 좀 높였으면 하신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고령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좀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강동에 공동의 노동을 할 수도 있겠죠. 그 안에서 뭐 일자리 알줄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예전에 어디 가니까 그 부부통에 서정을 이렇게 때려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일을 어른들이 공동으로 이제 하시는 것도 많이 봤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대안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저희 교수님 지원 센터도 여러 가지 활용 방안들을 좀 잘 광고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이 자리에 저는 특별히 소개를 하고 싶은 분이 있는데요. 그 서울에서 오늘 예고 없이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이런 빈집 문제에 대해서 관심 많고 우리 정선근하고 좀 치료하는 협업도 가능한 이제 그런 분들이 요 맨 앞에 세 분이 오셨는데 그중에 우리 저 박상호 교수 전략 포럼 제가 좀 책을 정확히 몰라서 박상호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빈집의 문제 활용에 대해서 뭐 짤막하게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를 제가 드릴게요. 여기 본인 소개 잠깐 하시고, 네. 네. So I'm listening to so what the three that's the life of option. So now that's with studying there. All that. Jadi boleh buat in ada. 야, 안녕하십니까. 그 이혁규 센터장님 소개로 받은 제 직책을 뭐라고 소개되실려고 했는데 박장호 박사라고 합니다. 저는 사람적인 도시재생 전략 포럼이라는 국회에 소속되어 있는 제 단체인데 사무처에 등록이 되어 있고요. 거기 이제 이사를 맡고 있고 청년 스타트업의 부위원장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제 원래 주 소속은 이제 법무법인 쪽에 있는데 그쪽에서도 다양한 기능사에 관련된 내가 운영 관리, 자문 그리고 이제 여러 군청들이랑 지자체들 다니면서 또 회의도 하고 가업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빈집 관련돼서 조금 오늘 이제 발표자들이랑 토론자들 얘기를 들었을 때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부동산의 거래 구조를 우리가 본다고 하면은 이 공급자가 있고 수요자가 있고 그 거래를 하기 위한 이런 과정들이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매매나 혹은 전세, 월세, 임대차를 할 수 있는 수많은 이제 이해 당사자, 관계자들이 있을 거고 중개업자도 있을 것이고 리모델링하는 이제 건축업자도 있을 것이고 또 매각을 하게 되는 건 이와 같은 소유자들한테 이제 연계되는 세무 관련된 조세적인 것들이 있을 건데 일단 오늘 빈집의 소유자분의 얘기를 이제 들어보니까 빈집의 어떤 거래가든지 탈사에 대한 뭔가 어떤 구조가 되려면 매매 혹은 이제 임대차가 되어야 되겠죠. 근데 이런 의사결정권을 결국에 할 수 있는 이 빈집의 소유자, 그러니까 이제 공급자인데 이분들의 의사결정이 또 이제 아까 자제분들의 영향에 의해서도 될 수도 있고 설령 내가 매매를 한다든지 임대차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이 사람들, 임차인들이 어떤 니즈를 가지고 내가 이 빈집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한 또 다른 이제 다른 자생력을 가지고 이분이 얼마만큼 이 자립적으로 아니면 이 빈집을 활용해서 얼마만큼 내가 이 등록 인구가 될 것인지 생활 인구가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이제 많은 이제 인구 유입이나 이런 것들 같이 연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단순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정선교의 어떤 빈집을 활용 지조라든지 그런 뭐 이제 준수님이야 이제 그런 장인분들께서 또 이제 실무를 하고 있는 시장 참여자들 분들께서 같은 조금 마음으로 뭐 내 거는 패널 안 돼 뭐 이런 그런 생각보다는 우리 마을이나 군이 인구 유입이라든지 빈집 관련해서 어쨌든 그거를 전체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 휴머웨어가 이제
안에 들어와 있는 게 핵심 이거 본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조에 따라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렇게 다 같이 의견을 좀 통일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좀 부동산 전문가시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명지대에서 이제 포럼할 때 제가 정선장을 소개했더니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참에 우리 지역의 인접 문제, 유휴공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외부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뭐 퍼스트 파이낸싱이라든가 이런 뭐 민간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뭐 그런 노하우가 별로 없고, 또 여기 계신 분들 또 실태 조사 같은 거는 또 자기 전문가분들은 지역의 실태를 잘 모르시거든요. 반드시 협업이 돼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연락을 드렸더니 이 먼 데가 또 일부러 오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마이크를 안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네. 자, 그러면 마지막 오늘 발제를 해주신 우리 김수호 팀장님, 어쨌든 일만을 시키는 세타장 만나가지고 많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아마 더 고생을 해야 될 텐데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소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등집 관련된 웹들은 뭐 말씀하셨듯이 수요자 관계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절차 이름의 절차를 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정성동 관내의 등집의 수량이라든지 형태를 좀 파악하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실 경우에는 수요자와 그리고 집주인과 다이렉트로 연결을 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전반적인 저희가 부동산 업체들 아닌 뿐더러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저희 지역의 빈집을 활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에 신동 사례라든지 하트 사례라든지 여러 사례들이 있을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빈집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도가 얼마큼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빈집을 활용하기 위한 자신의 빈집을 활용해서 어떤 개인의 조금 욕심을 좀 내려놓으신다면 정말 좋은 자원으로 젊은 친구들이 좋아서 어떤 새로운 미래를 지향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로 만들 수 있는 게 빈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동네에도 보다 아까 아부 이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나가면서 빈집이 보여요. 하지만 이 빈집에 대한 주인을 찾고자 하면 한 달에 건너고 두 달이 건너고 세 번, 네 번 건너야지만 그 집의 실수요자를 만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복잡한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싶고요. 1차적인 부분이. 그리고 점점 저희가 어떻게 됐든 농어촌 지원금이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 이제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청년들이 이익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판단이 들어요. 청년들이 이익됐을 때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부분이 도시락에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빈집을 재활용하는 거라고 판단입니다. 없애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빈집을 재활용해서 자신의 삶의 터전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전성분의 조례를 만드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큰 도움이 될 거를 판단이 되고요. 내년에는 또 더 발전된 전성분의 빈집 정책 그리고 내후년에는 정말 빈집 정책 때문에 청년들이 많이 찾아주는 그런 전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전성분 도의대생 지원센터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할 얘기를 김성호 팀장님이 거의 다 해주신 것 같습니다. 빈집에 대한 여러분 주변에 여기 지금 훈련이 안 되신 분들 주변에 아마 빈집 공간 폐가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재고라기보다도 이런 것들을 이장님들 아니면 도시센터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흔들림 사연이 마련해가지고 사진들을 찍고 또 주인업을 해서 좀 이거를 활성화하는 계기로 좀 섞겠습니다. 이게 활성화가 되면 뭐 관계인구 유입이라서 이거 힘은 아니라 빈집을 수리하면서 어쨌든 지역 경제 또 이게 수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활성화된다는 전제하에 다양한 파급 효과가 효과라고 봅니다. 지방에 가면은 그런 거 많죠. 뭐 40살이 제가 서울에 지하철 타러 갔더니 서울 지하철에 딱 몰아서 얘기하면 서울의 점심 한 끼가 전남에서는 집 한 채. 너무나 매력적이 가는 거죠. 서울의 점심 한 끼가 전라남도에서 집 한 채. 10,000원 주택 얘기해야 됩니다. 10,000원 주택. 저는 그거를 꼭 나쁘다고 보진 않고 제가 거기 비싼 이유는 없지만 그거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돈을 줘서 뭐 이렇게 하는 거는 필요 조건일 수 있지만 필요 충분까지는 아니다. 정말 지연이 살만한 거주 공간이 되고 서로 협업하고 협력하는 그런 공간이 되면 굳이 오지 말라 해도 아마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더 많은 빈집들의 확보를 통해 가지고 이런 키오스크 앱을 통해서 서로 거래가 활발해지고 또 좀 더 편리하게 또 지역에 외지에서 오신 분들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저는 저는 욕심도 있어요.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휴게소에다가 우리 정서부 빈집 키오스크를 좀 설치해서 휴게소에 들리는 사람이 거기다 이렇게 찍어가면서 정선에 이런 빈집이 있네. 여기 한번 가볼까? 이번에 정선이 놀러 가는데 그런 것도 한번 좀 테스트 한번 해보래. 그런 것도 좀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다른 관심을 가져주시고 건강해서 고맙겠습니다. 오늘 토론 맡아주신 우리 세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발전하던 김수진 팀장 감사드리고 오늘 멀리서 서울의 박장호 우리 이사님 이하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 쉬고 빈집 및 농촌 유휴공간의 해력화에 대한 발제와 토론을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으로 이제 빈집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요. 자전이니까 패널분들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